자,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이스터고 고3인데 변역 특례회사 2주 2교대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. 잘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마이스터고가 뭔지 헷갈리신 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제 특성화고인데 이제 좀 특화된 고등학교를 이제 마이스터고라고 합니다. 옛날로 치면 실업계죠, 실업계. 요즘은 실업계를 안 부르더라고요. 옛날엔 실업계를 이제 뭐 공고, 뭐 상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마이스터고, 정보고등학교 이렇게 부릅니다. 명칭 바뀌었지만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공업고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면 두 가지 부를 갈려요. 대학으로 진학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취업할 것이냐. 이게 고민 사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취업을 하는 쪽으로 갔어요. 취업을 해서 병역 특례를 알아보는 쪽으로. 그러니까 이제 고3에 이제 취업해서 돈을 벌면서 나는 좀 경제활동 먼저 하겠다. 그리고 군 문제를 해결하겠다. 그런 사연이었습니다. 이 친구는 이제 고3 때 바로 그 자동차 공장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 일하면서 이제 병역특례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 적용을 받아서 한 길게 잡아서 한 5년 정도 일할 생각으로 이 공장을 들어가는 거예요.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병역특례 정확한 명칭은 산업기능요원입니다. 산업기능요원. 일반 현역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. 방위산업체하고 산업기능요원 헷갈리는데 방위산업체는 보통 4급 보충에 나오신 분들.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니다. 현역. 그러니까 이제 신체검사에서 1급에 3급 사이 나온 사람. 근데 방위산업체로 가는 분들하고 산업기능요원 현역으로 가는 분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이 깁니다. 기간이 얼마나 되냐 하면 34개월입니다. 34개월. 이거는 단축이 안 됐어요. 왜? 육군, 해군, 공군은 단축이 다 됐죠. 의경도 단축이 됐죠. 원래 육군은 24개월은 18개월 단축이 됐잖아. 근데 산업기능요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34개월 동일이에요. 이건 왜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뭐 이 친구 같은 게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으면 뭐 현역으로 나오면 1급, 3급 나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겠죠.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공장 생활하면서 산업기능요원 적용 받으면 한 4년 반에서 5년은 해야 돼. 그 친구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.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어. 열심히 사는 친구, 착한 친구를 맞는데 공장 생활 안 해봤어요. 공장 생활.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취업하게 되면 사실상 사회생활 처음이고 공장 생활 처음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2주 2교대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가게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든 공장일 겁니다. 자동차 부품이면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. 더구나 이 친구는 이 공장에서 반드시 오래 일해야 됩니다. 왜냐?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 친구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공장 일을 앞으로 견딜 수 있을지 잘할지 장담할 수 없는데 뭐 병역특례 끝나면 대학을 진학할까 아니면 뭐 기사를 따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직 내가 공장 생활을 하루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병역특례가 끝나고 나서까지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했습니다. 아직 본인이 이 공장에서 얼마나 일할지 잘 적응할지 그건 장담할 수 없다. 공장일이 본인이 머리에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건 다르다. 그리고 병역특례 준비하다가 나간 사람 많다. 그리고 공장에서 저렇게 생산직으로 한 5년 가까이 있는 거는 정말 힘들다. 정말 많이 힘들다. 2주 이게 되면 정말 어린 나이 때 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그거 가보면 나이대에 좀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나이가 어리다고 좀 뭐라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다. 거기 일하다 보면 어린 나이에 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병역특례 끝나고 나서 계획보다는 일단 내가 이 공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.
공장생활 적응하는 것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, 네,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만큼 공장생활이 쉽지 않아요. 그 어린 나이에 가는 거니까. 네. 실제로도 저렇게 마이스터거나 이제 공업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3학년 때 공장으로 취업을 가는데 일이 힘들거나 이제 열악한 경력 때문에 현타 느껴서 접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그게 젊은 친구들이 끈기가 없다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취업을 많이 보내요. 안 좋은 곳으로. 그러니까 예전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보통 잘 모르면 아유 나이 어린 친구들이 끈기가 없네, 멘탈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웬만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막 보내버려, 무작위로. 돈도 제대로 안 주고. 거기다가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 그 얘가 있잖아요. 그 공장생활 취업을 했는데 공장생활 적응 못하고 만약에 학교로 돌아가잖아. 그 선생님이 굉장히 안 좋게 봐요. 왜냐면 선생님 평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이 취업계 보내버리면 버티라고 하거든요. 학교로 돌아오면 뭔가 약간 패자면처럼 본다고 하더라고요. 안 좋게 보면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도 못한대.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, 이게. 아무튼 이 친구 뭐 어떻게든 들어가서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. 아마 힘들긴 할 겁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실한 친구인 것 같은데 병대 TO 자리가 바로 되는지부터 알아보시고 별 실업지 않은 소리 하면 군대 가는 거 추천. 일단 최저시급에 중소기업일 텐데 공장 견학은 했나요?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설비는 무엇이 있으며 한국인은 많이 있는지 등 잘 보고 가야 합니다. 기숙사는 주는지, 월세방을 얻어야 하는지 등 기숙사 청결 상태도 중요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열악한 중소기업 병특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요즘 군대 복무기간도 많이 짧아졌는데 군대 갔다 와서 대기업으로 바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 대기업 취업시장 자격증 그딴 것보다 나이가 꼭 깡패입니다. 군대 갔다 와서 대기업 바로 직행하시기를 축하하자면 학교는 취업률이 우선이지 학생의 미래는 알 바가 아닙니다. 제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어른들의 그저 그런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. 병특 간다고 세월 보내면 그 좋은 시기에 엄청난 기회를 그저 그런 회사에서 세월만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. 신중히 판단하시길.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저 때는 병특 가는 게 이득이었어요. 옛날에는 병특 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었어요. 왜냐, 군생활이 길었고 군대 가혹행위도 많았고 그리고 군대 월급이 적었어요. 군대 월급 모아봐야 얼마 안 됐어. 뭐 군인 월급도 모아봐야 뭐 한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됐어요. 지역가격이 작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뭔가를 모아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했어요. 뭐 돈이 뭐 있어야 뭐지.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업기능령 옛날에도 34개월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특 나온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부러워했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지금은 이 병특을 가는 것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. 왜냐, 지금은 군생활 짧아졌잖아요. 18개월 아닙니까? 근데 병특은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기준 34개월이에요. 그렇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야, 이게.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, 물론 군대 영장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. 근데 군대는 지원을 하면 빨리 지원하고 알아보면 입대할 수 있어, 이게. 요즘에 군대 인력 부족하잖아. 그래서 모집병으로 빨리 알아보고 지원하면 20살에 들어갈 수 있어요. 고졸이면. 근데 이 병특은 20살이 될지 21살이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. TO라는 게 무조건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, 이게.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21살에 병특을 한다고 치면 24살에 끝나는 거예요. 24살에. 물론 돈은 벌겠죠.
그리고 요즘에 군인 처우가 많이 좋아졌잖아. 엄청 좋아졌잖아요. 그래서 군대에서 돈 모아서 나온 사람도 많잖아. 그리고 요즘에 군대에서 뭐 힘든 거 잘 안 시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. 중소기업 일하면서 20살 되고 나서 바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군대 갈 때까지만 하고 현역 지원하고 이제 군생활 현역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산업기능료 하는 것보다.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역하고 뭐 전문대로 이렇게 입학해서 공부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,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개인적으로는 열악한 중소기업 병특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여기 단서가 있죠. 열악한 중소기업. 병특의 대부분 열악합니다. 병특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열악합니다. 예, 괜찮은 데 없습니다. 사실상. 왠지 아세요?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. 여러분, 대기업 중견기업이 병역 특례하는 거 봤어요? 한 군데도 없습니다. 보통 병특을 하는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병특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아셔야 돼. 보통 병특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젊은 사람이 잘 안 구해지는 곳이에요. 그래서 병특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빼고 다 나이가 많아요. 그런 경우 진짜 많아. 공장에 들어왔는데 20대가 나밖에 없어. 다 아저씨 아줌마밖에 없어요. 젊은 사람이 없어. 젊은 사람 들어왔는데 며칠 안 하고 그만둬.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. 예전에 그 병특 하시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사수랑 띠동갑이상 차이 난대. 그 자기 비슷한 또래가 없대요. 그러면 그 말은 뭐다? 내가 만약에 병특이 아니었으면 이 공장에 일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, 이게. 그러니까 병특이 대부분 열악해요. 병특을 왜 기업들이 저걸 하는지 알아야 돼. 병특을 하면 그런 거야. 젊은 친구들을 오랫동안 일시킬 수 있으니까. 갓대나 젊은 사람들 중소기업 열악한 데는 젊은 친구 구하기 힘들잖아요. 상식적으로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병특을 하면 좋은 거죠. 왜냐, 나이 어린 친구들 강제로 이 친구들 군생활 대신해야 되니까 그 34개월 3년 동안, 아니 3년 동안 아니지, 거의 뭐 한 4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. 이 친구들이야 뭐 군대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열악한 대우받아도 참고 일해야지. 아니 생각해봐요. 열악하지 않으면, 괜찮은 회사면 병특기간 끝나고 왜 그만둘까요? 병특기간 끝나고. 예전에 병특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이제 텃세나 갈굼 같은 거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. 왜냐, 니들 군생활 대신 하러 온 거잖아. 돈 벌러 온 거 아니야. 어차피 여기 그만두면 갈 데 없잖아요. 특히 현역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.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병역특례 업체에서 일을 했어. 일을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.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병특 직장을. 예, 그만두고 나서 그 기간에 못 구하면 다시 현역으로 가야 돼요. 그럼 애매해져 이게. 실제로 현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남는 기간 동안. 왜냐하면 산업기능요원은 그 자격증에 맞는 TO가 있는 곳을 가야 되거든요.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군대 다시 가야 돼.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하는 거야 이게. 고용주도 그걸 알고 있고, 직장사도 그걸 알고 있어. 얘 어차피 이 그만두면 군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. 어차피 말 듣기 싫어 들어야 된다. 그런 것 때문에 참고 하신 분들 많았단 말이야 이게. 뭐 지금은 좀 다르게, 지금은. 옛날엔 그런 거 좀 있었죠, 옛날에는. 아무튼 뭐 본인이 병특한다고 하니까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병특하다가 만약에 저 공장 갔다가 못 버티면 나와도 돼요. 나와도 돼. 예. 아무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군 제도가 많이 바뀌었네요. 아, 병특 출신이군요. 아무튼 병특 운영한 회사들은 좀 그 병특 온 친구들 좀 너무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군대 대신에 왔다고 막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 생각해봐. 잘 대우해주면 그 친구를 왜 나갈까요? 아무튼 병특 하시는 분들 고생 많았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병특이 메이트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